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 이 문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교육청 올해 문제예요. 30번이고 정답률이 16%였던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이러지? 근데 나는 여러분이 왜 16%나 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 이 문제였는데 곧바로 시작할게요. 이거부터 얘기할게. 이게 답이 제 기억이 맞으면 2번이 답이었을 거예요. 맞아. 2번에 rise를 drop으로 바꿔라 뭐 이랬던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해설서에서는 2번에 rise를 drop으로 바꾸세요. 요런 해설이었었고 이게 정답률이 중요한 게 1번을 3%가 했어. 그런 창의적인 친구들은 늘 존재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2번을 16%가 했는데 이게 이제 정답이었던 거. 문제는 봐봐. 3번을 25%가 했고 4번을 29%가 했다? 그리고 5번을 무려 27%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잘 봐요. 지금 정답이 16%와 비교를 했을 때 보이니? 이 세 개의 오답률을 봐봐. 3번을 25%, 4번을 29%, 5번을 27%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오히려 정답보다 3개의 오답률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는 이 문제 아예 그냥 애들이 못 풀었다는 얘기예요. 찍었다는 얘기죠. 왠지 느낌으로. 근데 이번에 느끼셨을 거야. 이번에 9월 평가원 33번 빈칸 문제가 정답률이 20%밖에 안 되고 무려 전체 문제 중에서 3문제가 정답률이 20%대밖에 안 됐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무섭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이런 16%짜리 문제가 수능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자,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 어휘 문제는 첫 번째. 애들이 틀리면 엄청 많이 틀려. 왜? 모든 문장을 힘주어서 읽어야 돼. 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발췌도. 선생님들 중에 읽지 마. 여기만 읽어. 묻고 싶어. 어떻게 거기만 읽으면 돼? 근데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런 양아치들한테 속지 마요. 이제 저하고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저랑 수업을 하면서 그게 얼마나 양아치적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들은 답을 아시니까 하는 소리구나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 내가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 국어, 비문학 독서 풀 때 하물며 요즘엔 문학도 어렵게 나와서 문학도 다 읽던데? 선지가 어려워지니까 혹시라도 문학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내가 방향성, 원인 결과라든가 이런 걸 놓쳐버리면은 내가 아는 문학 지문이라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읽는단 말이야. 근데 왜 영어는 그렇게 안 읽어? 전국에 그런 양아치스러운 정말 셔다 뻑 같은 선생들이 여전히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은 고득점 못 나와요. 이건 제가 100% 장담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 지금 어휘 문제는 특히 이 밑줄 치고 뭐가 맞는지 묻는 문제는 5개의 보기가 있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이 5개의 보기를 읽으실 때 이 5개의 근거가 지문에 다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무려 최소한 얘가 답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최소한 지문에 5개가 있어. 그러면 그 5개를 찾으려면 그렇지. 첫 문장부터 유기적으로 정말 꼼꼼하게 읽어야 돼. 물론 다른 문제들도 그러하나. 뭔 얘기야? 이거는 내가 정말 유기적 독해를 못하는 친구들은 그냥 틀리는 문제야. 그리고 제가 그 얘기했지. 순사. 지시사 연결사. 특히 연결사 중요하다. 여러분 요즘 모든 독해는 지시사 연결사가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푸실 때 왜 답이 이것이며 여러분이 푸실 때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일게요. 제발 우리 지금 수업의 목적은 뭐야? 이 문제는 더 이상 수능에 나오지 않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수능 때 실수하지 말고 제대로 풀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를 분석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게 우리 문제의 포인트야. 지금 제가 독해를 하는 것처럼 실제 시험장 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시작해 볼게요. 우리 페이지 6페이지에 있는 문장으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6페이지. 자, in centuries past, 수세기 전에는요, we might learn much about life from the wisdom of our elders. 우리는 우리의 나이 드신 분들, 노인분들의 지혜로부터 삶에 대한 많은 걸 배워왔대요. 하고, today야. 그럼 얘들아, 이건 과거잖아. 그러면 오늘날은 하니까 과거에서 오늘날로의 변화가 생겼네? 그치. 과거에는 이랬으나 지금은 그래요잖아. 그치. 지금은 그래요.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 다음에 읽어봐야지 제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인 추론상 맞지 않을 수도 있어.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고라고 나올 수도 있고,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요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글을 읽었으니까 하는 소리야. 지금은 달라졌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아까는 항상 글을 읽을 땐 네 생각을 넣지 말고 객관적인 기준에서 살펴봐라. 오늘날에는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메시지가 삶에 대해서 받는 대부분의 메시지 Go Life, 즉 To Live a Good Life,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메시지가 지금 보시면 not, 그리고 but, from 병렬로 나오죠. 그레인이 하면은 이게 할머니란 뜻인데 내가 할머니인 걸 몰랐다 쳐도 누구겠어? 엘더겠지.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당연히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겠어. 나이 드신 분들의 이렇게 되는 거지. 할머니의 long experience, 오랫동안의 경험. 그럼 이 오랫동안의 경험은 wisdom과 같은 말 다른 표현을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1번은 전혀 문제가 안 됐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즉 하는 말이 뭐야? 이제는 세상에 할머니의 어떤 그 오래된 삶에 대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the advertising keep hoping to sell us product, 우리에게 상품을 팔기를 희망하는 간부나 아니면은 경영자들로부터 나오는 게 지금은 바뀐 세태래.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은 지혜를 어디에서 배워? 광고에서 배운다고 하고 넘어갔어야 돼.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1번은 이제 답의 근거를 찾았죠. If we are satisfied with our lives, we'll not feel a burning desire to purchase anything, and then the economy may collapse. 그랬죠. 봐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만족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구매할 불타는 욕망을 느끼지 않게 되고 그러면 경제는 collapse, 붕괴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이제 4번 질문이야. 문제의 그 2번이 답이었던 But if we are unsatisfied. 자, 하지만 만약 우리가 불만족스럽다면, 자, 이 얘기부터 할게. 제가 피노노와 말백에서 계속 했던 얘기가 있어. 제발 연결사에 대해서 민감해져라. 그래야 너의 독해 수준이 확 늘어나고 앞으로 내가 장담하는데 지시사 연결사라든가 이런 코드대로 문제를 풀지 않고 독해를 하지 않으면 너는 이제 고작 1등급을 못 받을 거야. 근데 이번 시험이 그랬어요. 9월 평가원이. 그리고 여기에서 이미 전초전으로 깔고 갔던 것인데 자, 이 문제에서 이 포인트는 이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 그거 기억나? 첨가에 얘기하면서 첨가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기억해보세요. 제가 분명히 피노노와 말백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첨가의 예.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거야. 제가 그때 들었던 예가 첨가는 마찬가지로 게다가 이런 게 첨가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얘기 기억나시죠? 제가 롯데월드에 갔어요. 그쵸? 그리고 자이로드롭을 탔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게다가.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신밧드의 모험도 탔어요가 나오죠. 이렇게 나온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설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현강 친구들한테는 자료를 다 줬고 제 유튜브 들어와서 복습하라고 그리고 그 오르비라든가 아마 오르비에만 제가 올렸을 거예요. 거기가 상위권 애들이 많이 있는 게시판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래서 거기에도 이거 공부하시라고 제가 올려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게다가 첨가의 포인트는 동사관계는 같은데 대상이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었어요. 이게 첨가의 포인트다. 그럼 봐봐. 요걸 가지고 내가 좀 더 확장을 해볼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똑같아. 이런 얘기야. 예를 드는 거야. A, B, C, D라는 4명의 친구들이 놀러 갔어. 어디에? 에버랜드에 놀러 갔어. 롯데월드 얘기했으니까 에버랜드 얘기도 해야지. 자이로드롭하고 신밧드의 모험은 롯데월드에 있는 거 맞잖아. 그쵸? 맞죠? 매니저님. 매니저님도 잘 못 놀아갖고 모르나? 저는 그렇게 알거든요. 어쨌든. 근데 특징이 뭐냐면 얘네 둘은 움직이는 걸 좋아해. 근데 얘네 둘은 움직이는 걸 싫어해. 이런 아이들이야. 그래서 갔어.
갔는데 A, B는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애들이잖아. 근데 얘네 넷이 같이 간 이유는 딱 하나야. 왜? 에버랜드가 재미있는 건 아니까. 그래서 가서 따로 놀기 시작한 거지. 움직였어요. 움직임을 좋아하는 애들은 가서 놀이기구를 탔고요. 그리고 재미있게 놀았어요. 근데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애들은 하지만, 그럼 해봐. 이건 하지만이 맞지. 자,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애들은 놀이기구를 탔고 재미있게 놀았어요. 하지만 움직임을 싫어하는 애들은 왜? 얘네들은 동사관계가 반대인 거 맞잖아. 놀이기구를 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동물원, 식물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얘들도 재미있게 놀았어요. 어떻게? 마찬가지로. 이해돼? 지금 이게 이 문장 구조야. 그러니까 봐봐. 지금 이렇게 원래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는데 애들이 이걸 끝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 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얘들아, likewise가 왜 나왔을까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제발 부탁인데 연결사에 민감해라. 접속사에 민감해라. 정말 부탁이에요. 요즘에는 그러지 않으면 틀려버려요. 왜냐? 지금 여기 벗이 나온 이유는 얘하고 얘가 반대기 때문에 벗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끝났어요. 여기도 똑같아. 얘네 넷이 공통점이 있어요. 에버랜드에 가서 재미있게 노는 걸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A하고 B는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CD는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않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넷이 같이 갔으나 얘들은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A, B는 지들끼리 놀고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CD도 지들끼리 놀았어요. 그래서 얘네 둘은 움직임을 좋아해요. 그래서 놀이기구를 타고 재미있게 놀았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움직이는 걸 싫어하므로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동사관계가 반대니까 얘네들은 벗이 맞아. 그래서 대신 얘네들은 놀이기구 타는 대신에 동식물관으로 가서 어쨌든 재미있게 놀았어요. 어떻게? 마찬가지로. 이런 느낌이라고. 왜? 분명히 재미있게 논 거는 공통점이야. 마찬가지로 재미있게 놀았어. 근데 그 수단이 달랐던 것뿐이야. 얘도 똑같아. 지금 얘랑 뭔 차이인데? 중요한 건 여기에 마찬가지로가 들어가 있지 않았으면 여기가 다 재밌게가 나야 되는 사실을 내가 모를 수 있었다는 거지, 수능에서는. 근데 여기선 100%준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왜? likewise 마찬가지를 왜 줬을까? 그렇지. 동사관계가 같다는 걸 분명히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얘도 붕괴가 됐어야 돼. 그러면 얘기는 collapse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원래는 2번의 rise를 drop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collapse, 붕괴하다로 바꿔야 돼.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걸 구매할 욕망, 불타는 욕망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경제는 붕괴하게 되고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불만족스러워져 만족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any of the products we buy actually delivers the promised lasting fulfillment 그 우리가 구매하는 상품의 그 어떤 것도 실제적으로 그래서 delivers the promised lasting fulfillment 즉 우리가 만족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그래서 어떤 물건을 샀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만족감을 느끼려고 물건을 샀다는 의미로 이해했으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이미 만족하면 물건을 안 사려고 해. 근데 불만족스러우니까 물건을 사겠지. 이런 거라고. 어떤 느낌이야? 만족하니까 물건을 안 사요. 그래도 문제가 되고요. 불만족스러워서 이 프로덕트, 물품을 사도 문제가 돼. 왜? 걔가 영원히 지속되게 되면. 그러면 걔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는 그 다음에 다른 물건을 사려고요, 안 사려고요? 안 사려고 하는 걸 똑같아, 지금 이 구조가. 이해돼? 이거라서 놀이기구 탔고요. 이거라서 동식물관 갔어요. 만족하니까 물건을 살 욕망을 느끼지 못하고요. 불만족스러워서 물건을 사긴 했는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문제가 되겠죠. 얘네들도 정확히 보면 어때? 놀이기구와 동식물관이 여기서는 내가 글을 제대로 읽었으면 얘네들도 반대처럼 보이니까 이것도 반대 느낌으로 오고 결국은 마찬가지로 동사관계는 똑같아야 된다고 그 느낌이었던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이유는 그만큼 니들이
이 연결사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면 영원히 얘가 답인 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건 좀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가볼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 만족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물건을 구매할 불타는 욕망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경제도 붕괴하게 돼. 근데 또 다른 모습으로 또 경제가 또 붕괴할 수 있어. 어떻게? 이번엔 거꾸로야. 우리가 만족하지 못해서 and any of the products we buy 우리가 구매한 상품이 그 어떤 것이든 실제로 그것이 the promised lasting fulfillment 어떤 약속받은 지속적인 충족 욕구를 실제적으로 전달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판매 수치가 당연히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얘도 붕괴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던 거거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어떠니까? 첨가니까 동사관계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재밌어야 돼. 재밌어야 돼. 붕괴해야 돼. 붕괴해야 돼. 그리고 항상 방향성을 따져라. 붕괴는 라이즈 올라가는 것과 방향성이 반대니 당연히 제가 답이었고 너희들 해답지에선 라이즈를 드랍으로 바꾸라고 했으나 원래대로 하면 컬랩스로 바꾸는 게 원칙적으로는 수능적으로 더 맞다. 답 찾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3, 4, 5가 왜 맞는가를 이제 찾아야 돼. 이해돼? 이제 그게 중요한 거야. 얘는 왜 답이 아닌지를 봐야 돼. Exist in a fog of messaging designed explicitly to influence our behavior. 그럼 여기 봐봐. 우리는 어디에서 exist 존재하고 있냐면 어떤 fog, 안개 안에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안개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게 중요하지. 그대로 해석하면 돼. 명시적으로 계획되어진 메시지를 주는 안개 속에 있대. 그럼 중요한 거. 명시적으로 계획돼 있다는 게 중요하지. 우린 있죠.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명시적으로 계획된 메시지를 주는 안개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이 계획의 특징은 명시적으로 계획됐다는 게 중요해.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그럼 그 다음 6번 문장을 가봐. 나 서프라이즈 놀랍지 않게도,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our behavior. 아까 우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행동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 그치? 우리의 행동은요, 종종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게 돼요? 의도된 방식대로. 그럼 얘들아, 의도됐다는 건 뭐야? 명시적으로 계획된 거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지? 누가 봐도 눈에 보이게끔 계획됐다는 얘기는 의도적이란 얘기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잖아. 그럼 얘랑 방향성이 같으니까 3번은 답이 돼? 안 돼? 안 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 갑니다. 계속 읽어볼게. If you can be made to feel sufficiently inferior due to your yellowed teeth. 만약 너가 너의 환미 때문에 노란색 이빨 때문에 inferior, 아주 충분하게 inferior,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면 이빨에 누르면 열등감을 느끼니? 어쨌든 그러면 너는 아마 어디로 튀어갈 거래? Pharmacy to purchase winding strip.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와이닝 스트립스가 뭐 부착용 치아 미백제래. 내가 글을 읽었으면 프로덕트겠지, 상품. 이 정도로 봤으면 됐고 너는 아마 그 너의 노란색 이빨을 고쳐낼 상품이겠거니 하고 이해했으면 됐죠. 뭐 부착용 치아 미백제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구매하기 위해서 약국이 아마 뛰어갈 거래. 그러면서 8번가 자 이제 이게 중요해. The lack of any research whatsoever. 이건 whatever랑 같거든. 그럼 잘 봐. Going to succeed with life satisfaction. 그럼 잘 봐요. 이게 이거랑 연결돼가지고 correlate A with B잖아. A와 B를 서로 관련시키다 상관관계를 가지다. 무엇이든지 간에 이 이빨의 색조와 삶에 대한 만족도를 서로 관련짓게 하는 어떤 연구에 대한 부족이 never mentioned. 지금까지 언급된 적이 없대요. 그럼 봐. 이게 없어. 얘네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어라는 얘기를 해주는 연구가 언급이 된 적이 없대. 그럼 봐라. 다음 문장에서 만약에 순접으로 연관이 된다면 그 다음 문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 다음 문장에서 치아 색조와 삶의 만족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맞다면 4번의 렉은 논리적으로 맞는 언어가 되니까 4번은 답이 아니었겠지 하고 읽었어야 돼. 근데 그 다음 문장을 가봤어. 뭐가 나와? 나오는데? Not to discover life satisfaction inside the packaging. 그 포장되어진 포장재 안에서의 삶의 만족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럼 분명히 여기에서 포장재 안에서 삶의 만족도를 찾아내지
못한 거 맞지? 맞잖아. 그럼 봐봐. 8번에서 솔직히 얘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이 없어. 렉이 부족하다 없다니까 얘하고 얘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연구가 없다는 사실이 결코 언급된 적이 없다는 얘기는 숨기고 있다는 얘기니까 8번 문장이 맞으려면 뒷부분에서 다음 문장에서 치아 색조와 삶의 만족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사실은 없다는 사실이 나오고 그게 나왔고 그게 그 사실이 맞다면 4번은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답이 될 수가 없지. 맞는 어우니까. 근데 분명히 9번에서 이렇게 나온다니까. 포장재 안에서 삶의 만족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서. 발견 못했잖아. 그럼 정확히 4번의 렉이 맞으니까 발견 못해야지만 되는 거 맞지. 논리적으로 딱 맞으니까 4번의 렉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삶에서 만족도를 여기서 찾지 못하니까 실망해야 되는 것도 맞지. 얘 맞고 얘 맞는 순간 얘도 맞아야 되니까 4번이 맞으면 5번도 맞고 5번이 맞으면 4번도 맞아야 돼. 얘네들은 연결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4번하고 5번은 답이 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답으로 한 친구들은 이 문장 자체를 유기적으로 읽지 못했다는 거야. 읽어볼게. 이제 맞는지 확인하고 끝낼게. Having told 100 times a day how to be happy. 행복해야 되는 법에 대해서 하루에 막 100번씩 막 말을 들어오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대다수를 필수적인 이게 뭐야? 필요용품이래? 이걸 사는 데 쓰고 그리고 뭐를 느끼면서 시간을 보내? 사실은 포장재 안에 삶의 만족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그 느낌에 실망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그럼 얘하고 얘가 분명히 같은 말 맞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같은 말이란 얘기는 4번이 맞으면 5번도 맞고 5번이 맞으면 4번도 맞아야 되니까 4번하고 5번은 답이 될 수 없었는데 어떻게 4번이나 5번을 답으로 할 수 있느냐. 결론 여러분이 독해를 잘 못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 우리가 왜 답이 이것인가를 같이 좀 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수능에서 어휘 문제가 충분히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이렇게 독해하시는 법을 좀 많이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 또 다음 3강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